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인간의 정신에 대해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이 비밀이 어쩌면 오늘 당신의 삶을, 당신의 정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융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그저 조용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다음 행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융이 경고한 이 파멸적인 마지막 전략을 밝히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는 숙련된 심리 치료사들조차 종종 놓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칼 융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인격의 어둡고 억압된 측면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융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자신의 그림자와 특히나 위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그림자를 투사합니다. 즉, 자신의 어두움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때, 더 이상 조종하기 위험한 상대를 만났을 때 그들의 심리 구조에는 아주 특별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가장 소름 끼치는 통찰이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을 위한 적응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페르소나는 단순한 가면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의 진짜 본성을 간파하여 이 페르소나를 위협하면 그들은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팽창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심리 상태를 의미하죠. 이 팽창된 자아는 사실 그들 내면 깊숙이 자리한 부적절함과 수치심에 대한 방어 기제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조종에 넘어가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의 심리 구조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위기라고 불렀고 이 위기는 그들의 가장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가 통제 불가능한 상대를 만났을 때 총 3가지의 뚜렷한 단계를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탐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심리적 경계를 시험하며 약점을 찾으려 합니다. 소위 간을 보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어떤 부분에 조종의 쐐기를 박을 수 있을지 심리적 취약점을 탐색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초기 조종 시도에 성공적으로 저항한다면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당신은 스스로를 위협적인 존재로 낙인 찍은 셈이 됩니다. 융은 이 단계를 심리적 정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당신의 방어 방식을 면밀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 단계에서 보여줄 행동은 당신을 아연실색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강화 단계입니다. 자신들의 평소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나르시시스트는 보상 행동에 들어갑니다. 통제력의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이고 강도 높은 조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심리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 책임 전가, 감정적 조종의 강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이 단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것이 사실 당신이 압박감 속에서 무너지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압박을 견뎌낸다면 그들은 다음 수순으로 넘어갑니다. 융이 비행 원숭이라고 불렀던 존재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캠페인에 동참하여 당신을 공격하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정, 문화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해 그들을 자신의 편, 즉 당신의 공격수로 만드는 것이죠. 이는 융이 특히 교활하다고 지적한 매우 정교한 심리 전략입니다. 이제 곧이어 펼쳐질 세 번째 단계는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국면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식과 최후의 반격 단계입니다. 마침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자신의 조종에 완전히 면역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적 치욕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아 전체를 위협할 만큼 깊은 심리적 상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들은 융이 경고했던 이전의 어떤 조종보다도 더 파괴적일 수 있는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 전도입니다. 그들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정신 상태와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마지막 전략의 핵심은 나르시시스트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당신을 가해자로 모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스테로이드를 맞은 그림자 투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전략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파고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종이 아닙니다. 당신을 주변의 지지 기반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설계된 심리적 테러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흑색 선전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당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처럼 보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 때문에 자신이 걱정되고 혼란스럽고 상처받았다고 연기합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의 가면 뒤에는 동맹군을 모집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식별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민을 당신을 향한 무기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의 고립입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하나씩 망가뜨리며 당신을 지지망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분리시킵니다. 친구, 가족, 동료들의 마음에 당신의 인격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이때 그들은 거짓말을 믿게 만들기 위해 진실 샌드위치라는 특정한 심리 기술을 사용합니다. 명백한 사실들 사이에 교묘하게 거짓말을 끼워 넣어 이야기 전체가 신빙성 있게 들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검증 가능한 사실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법에 매우 취약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강도를 전례 없이 높입니다. 만약 그들이 교활하다면 그들은 당신을 교활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폭력적이라면 당신이 폭력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투사가 효과적인 이유는 확증 편향 증폭이라는 심리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비난을 들었을 때
그것이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비난을 뒷받침할 증거를 무의식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서사를 완전히 다시 씁니다. 현실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기법을 언제 사용해야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트레스, 슬픔 또는 인생의 큰 변화를 겪고 있을 때, 즉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립니다. 심리적 방어력이 약해진 당신은 자기의심과 혼란에 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가스라이팅은 극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체계적인 심리적 공격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특정 인식뿐만 아니라 당신의 합리적 사고 능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이 불안정하고 믿을 수 없으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암시합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 특정 사건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의 현실감 전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현실 침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력, 판단력, 인식에 대한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공격하여 당신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신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당신의 장점을 약점으로 재구성하는 데 능숙합니다. 만약 당신이 독립적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이 있다면 오만하다고 할 것이고,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통제하려 든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모든 긍정적인 특성은 극단으로 치달으면 부정적인 면을 가질 수 있다는 작은 진실의 조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재구성 기법은 특히나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감정적 테러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적 조종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림자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어두운 경험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란 조종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 즉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융은 회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조종에서 살아남는 경험은 종종 심리적 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심리 패턴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적 조종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람들은 종종 향상된 직관력, 더 강한 경계 설정 능력, 그리고 타인의 심리적 조종을 인식하는 뛰어난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강화된 인식은 미래의 조종 시도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며 종종 더 진실되고 충만한 삶으로 당신을 이끌어줍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전적으로 그들의 왜곡된 현실에 당신이 심리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심리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의 조종은 모든 효과를 잃습니다. 여기 융이 발견한 가장 해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정교한 조종술은 사실 팽창된 자아 구조를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심리적 공허함을 두려워하는 어른의 몸을 한 겁에 질린 아이일 뿐입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심리적 자유의 열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이 실은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개인의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직시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과 삶을 통제할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심리적 주권을 되찾을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기에 너무 위험한 존재로 본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는 당신의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심리적 승리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만보다 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융이 언제나 당신의 타고난 권리라고 믿었던 당신의 진정한 삶을 되찾을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인간의 정신에 대해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이 비밀이 어쩌면 오늘 당신의 삶을, 당신의 정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융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그저 조용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다음 행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융이 경고한 이 파멸적인 마지막 전략을 밝히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는 숙련된 심리 치료사들조차 종종 놓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칼 융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인격의 어둡고 억압된 측면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융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자신의 그림자와 특히나 위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그림자를 투사합니다. 즉, 자신의 어두움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때, 더 이상 조종하기 위험한 상대를 만났을 때 그들의 심리 구조에는 아주 특별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가장 소름 끼치는 통찰이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을 위한 적응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페르소나는 단순한 가면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의 진짜 본성을 간파하여 이 페르소나를 위협하면 그들은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팽창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심리 상태를 의미하죠. 이 팽창된 자아는 사실 그들 내면 깊숙이 자리한 부적절함과 수치심에 대한 방어 기제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조종에 넘어가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의 심리 구조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위기라고 불렀고 이 위기는 그들의 가장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가 통제 불가능한 상대를 만났을 때 총 3가지의 뚜렷한 단계를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탐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심리적 경계를 시험하며 약점을 찾으려 합니다. 소위 간을 보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어떤 부분에 조종의 쐐기를 박을 수 있을지 심리적 취약점을 탐색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초기 조종 시도에 성공적으로 저항한다면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당신은 스스로를 위협적인 존재로 낙인 찍은 셈이 됩니다. 융은 이 단계를 심리적 정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당신의 방어 방식을 면밀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 단계에서 보여줄 행동은 당신을 아연실색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강화 단계입니다. 자신들의 평소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나르시시스트는 보상 행동에 들어갑니다. 통제력의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이고 강도 높은 조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심리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 책임 전가, 감정적 조종의 강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이 단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것이 사실 당신이 압박감 속에서 무너지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압박을 견뎌낸다면 그들은 다음 수순으로 넘어갑니다. 융이 비행 원숭이라고 불렀던 존재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캠페인에 동참하여 당신을 공격하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정 문화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해 그들을 자신의 편, 즉 당신의 공격수로 만드는 것이죠. 이는 융이 특히 교활하다고 지적한 매우 정교한 심리 전략입니다. 이제 곧이어 펼쳐질 세 번째 단계는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국면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식과 최후의 반격 단계입니다. 마침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자신의 조종에 완전히 면역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적 치욕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아 전체를 위협할 만큼 깊은 심리적 상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들은 융이 경고했던 이전의 어떤 조종보다도 더 파괴적일 수 있는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 전도입니다. 그들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정신 상태와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마지막 전략의 핵심은 나르시시스트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당신을 가해자로 모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스테로이드를 맞은 그림자 투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전략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파고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종이 아닙니다. 당신을 주변의 지지 기반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설계된 심리적 테러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흑색 선전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당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처럼 보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 때문에 자신이 걱정되고 혼란스럽고 상처받았다고 연기합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의 가면 뒤에는 동맹군을 모집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식별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민을 당신을 향한 무기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의 고립입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하나씩 망가뜨리며 당신을 지지망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분리시킵니다. 친구, 가족, 동료들의 마음에 당신의 인격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이때 그들은 거짓말을 믿게 만들기 위해 진실 샌드위치라는 특정한 심리 기술을 사용합니다. 명백한 사실들 사이에 교묘하게 거짓말을 끼워 넣어 이야기 전체가 신빙성 있게 들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검증 가능한 사실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법에 매우 취약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강도를 전례 없이 높입니다. 만약 그들이 교활하다면 그들은 당신을 교활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폭력적이라면 당신이 폭력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투사가 효과적인 이유는 확증 편향 증폭이라는 심리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비난을 들었을 때 그것이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비난을 뒷받침할 증거를 무의식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서사를 완전히 다시 씁니다. 현실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기법을 언제 사용해야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트레스, 슬픔 또는 인생의 큰 변화를 겪고 있을 때, 즉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립니다. 심리적 방어력이 약해진 당신은 자기의심과 혼란에 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가스라이팅은 극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체계적인 심리적 공격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특정 인식뿐만 아니라 당신의 합리적 사고 능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이 불안정하고 믿을 수 없으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암시합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 특정 사건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의 현실감 전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현실 침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력, 판단력, 인식에 대한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공격하여 당신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신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당신의 장점을 약점으로 재구성하는 데 능숙합니다. 만약 당신이 독립적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이 있다면 오만하다고 할 것이고,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통제하려 든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모든 긍정적인 특성은 극단으로 치달으면 부정적인 면을 가질 수 있다는 작은 진실의 조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재구성 기법은 특히나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감정적 테러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적 조종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림자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어두운 경험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란 조종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 즉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융은 회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조종에서 살아남는 경험은 종종 심리적 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심리 패턴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적 조종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람들은 종종 향상된 직관력, 더 강한 경계 설정 능력, 그리고 타인의 심리적 조종을 인식하는 뛰어난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강화된 인식은 미래의 조종 시도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며 종종 더 진실되고 충만한 삶으로 당신을 이끌어줍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전적으로 그들의 왜곡된 현실에 당신이 심리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심리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의 조종은 모든 효과를 잃습니다. 여기 융이 발견한 가장 해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정교한 조종술은 사실 팽창된 자아 구조를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심리적 공허함을 두려워하는 어른의 몸을 한 겁에 질린 아이일 뿐입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심리적 자유의 열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이 실은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개인의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직시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과 삶을 통제할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심리적 주권을 되찾을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기에 너무 위험한 존재로 본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는 당신의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심리적 승리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만보다 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융이 언제나 당신의 타고난 권리라고 믿었던 당신의 진정한 삶을 되찾을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인간의 정신에 대해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이 비밀이 어쩌면 오늘 당신의 삶을, 당신의 정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융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그저 조용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다음 행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융이 경고한 이 파멸적인 마지막 전략을 밝히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는 숙련된 심리 치료사들조차 종종 놓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칼 융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인격의 어둡고 억압된 측면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융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자신의 그림자와 특히나 위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그림자를 투사합니다. 즉, 자신의 어두움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때, 더 이상 조종하기 위험한 상대를 만났을 때 그들의 심리 구조에는 아주 특별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가장 소름 끼치는 통찰이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을 위한 적응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페르소나는 단순한 가면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의 진짜 본성을 간파하여 이 페르소나를 위협하면 그들은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팽창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심리 상태를 의미하죠. 이 팽창된 자아는 사실 그들 내면 깊숙이 자리한 부적절함과 수치심에 대한 방어 기제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조종에 넘어가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의 심리 구조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위기라고 불렀고 이 위기는 그들의 가장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가 통제 불가능한 상대를 만났을 때 총 3가지의 뚜렷한 단계를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탐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심리적 경계를 시험하며 약점을 찾으려 합니다.
소위 간을 보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어떤 부분에 조종의 쐐기를 박을 수 있을지 심리적 취약점을 탐색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초기 조종 시도에 성공적으로 저항한다면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당신은 스스로를 위협적인 존재로 낙인 찍은 셈이 됩니다. 융은 이 단계를 심리적 정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당신의 방어 방식을 면밀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 단계에서 보여줄 행동은 당신을 아연실색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강화 단계입니다. 자신들의 평소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나르시시스트는 보상 행동에 들어갑니다. 통제력의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이고 강도 높은 조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심리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 책임 전가, 감정적 조종의 강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이 단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것이 사실 당신이 압박감 속에서 무너지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압박을 견뎌낸다면 그들은 다음 수순으로 넘어갑니다. 융이 비행 원숭이라고 불렀던 존재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캠페인에 동참하여 당신을 공격하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정문화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해 그들을 자신의 편, 즉 당신의 공격수로 만드는 것이죠. 이는 융이 특히 교활하다고 지적한 매우 정교한 심리 전략입니다. 이제 곧이어 펼쳐질 세 번째 단계는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국면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식과 최후의 반격 단계입니다. 마침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자신의 조종에 완전히 면역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적 치욕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아 전체를 위협할 만큼 깊은 심리적 상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들은 융이 경고했던 이전의 어떤 조종보다도 더 파괴적일 수 있는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 전도입니다. 그들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정신 상태와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마지막 전략의 핵심은 나르시시스트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당신을 가해자로 모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스테로이드를 맞은 그림자 투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전략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파고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종이 아닙니다. 당신을 주변의 지지 기반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설계된 심리적 테러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흑색 선전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당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처럼 보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 때문에 자신이 걱정되고 혼란스럽고 상처받았다고 연기합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의 가면 뒤에는 동맹군을 모집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식별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민을 당신을 향한 무기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의 고립입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하나씩 망가뜨리며 당신을 지지망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분리시킵니다. 친구, 가족, 동료들의 마음에 당신의 인격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이때 그들은 거짓말을 믿게 만들기 위해 진실 샌드위치라는 특정한 심리 기술을 사용합니다. 명백한 사실들 사이에 교묘하게 거짓말을 끼워 넣어 이야기 전체가 신빙성 있게 들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검증 가능한 사실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법에 매우 취약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강도를 전례 없이 높입니다. 만약 그들이 교활하다면 그들은 당신을 교활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폭력적이라면 당신이 폭력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투사가 효과적인 이유는 확증 편향 증폭이라는 심리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비난을 들었을 때 그것이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비난을 뒷받침할 증거를 무의식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서사를 완전히 다시 씁니다. 현실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기법을 언제 사용해야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트레스, 슬픔 또는 인생의 큰 변화를 겪고 있을 때, 즉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립니다. 심리적 방어력이 약해진 당신은 자기의심과 혼란에 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가스라이팅은 극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체계적인 심리적 공격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특정 인식뿐만 아니라 당신의 합리적 사고 능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이 불안정하고 믿을 수 없으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암시합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 특정 사건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의 현실감 전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현실 침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력, 판단력, 인식에 대한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공격하여 당신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신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당신의 장점을 약점으로 재구성하는 데 능숙합니다. 만약 당신이 독립적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이 있다면 오만하다고 할 것이고,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통제하려 든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모든 긍정적인 특성은 극단으로 치달으면 부정적인 면을 가질 수 있다는 작은 진실의 조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재구성 기법은 특히나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감정적 테러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적 조종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림자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어두운 경험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란 조종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 즉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융은 회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조종에서 살아남는 경험은 종종 심리적 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심리 패턴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적 조종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람들은 종종 향상된 직관력, 더 강한 경계 설정 능력, 그리고 타인의 심리적 조종을 인식하는 뛰어난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강화된 인식은 미래의 조종 시도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며 종종 더 진실되고 충만한 삶으로 당신을 이끌어줍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전적으로 그들의 왜곡된 현실에 당신이 심리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심리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의 조종은 모든 효과를 잃습니다. 여기 융이 발견한 가장 해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정교한 조종술은 사실 팽창된 자아 구조를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심리적 공허함을 두려워하는 어른의 몸을 한 겁에 질린 아이일 뿐입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심리적 자유의 열쇠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이 실은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개인의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을 직시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과 삶을 통제할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심리적 주권을 되찾을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기에 너무 위험한 존재로 본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는 당신의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심리적 승리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만보다 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융이 언제나 당신의 타고난 권리라고 믿었던 당신의 진정한 삶을 되찾을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인간의 정신에 대해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이 비밀이 어쩌면 오늘 당신의 삶을, 당신의 정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융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그저 조용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다음 행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융이 경고한 이 파멸적인 마지막 전략을 밝히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는 숙련된 심리 치료사들조차 종종 놓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칼 융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인격의 어둡고 억압된 측면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융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자신의 그림자와 특히나 위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그림자를 투사합니다. 즉, 자신의 어두움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때 더 이상 조종하기 위험한 상대를 만났을 때 그들의 심리 구조에는 아주 특별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가장 소름 끼치는 통찰이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을 위한 적응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페르소나는 단순한 가면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의 진짜 본성을 간파하여 이 페르소나를 위협하면 그들은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팽창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심리 상태를 의미하죠. 이 팽창된 자아는 사실 그들 내면 깊숙이 자리한 부적절함과 수치심에 대한 방어 기제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조종에 넘어가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의 심리 구조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위기라고 불렀고
이 위기는 그들의 가장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가 통제 불가능한 상대를 만났을 때 총 3가지의 뚜렷한 단계를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탐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심리적 경계를 시험하며 약점을 찾으려 합니다. 소위 간을 보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어떤 부분에 조종의 쐐기를 박을 수 있을지 심리적 취약점을 탐색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초기 조종 시도에 성공적으로 저항한다면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동시에 당신은 스스로를 위협적인 존재로 낙인 찍은 셈이 됩니다. 융은 이 단계를 심리적 정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당신의 방어 방식을 면밀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 단계에서 보여줄 행동은 당신을 아연실색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강화 단계입니다. 자신들의 평소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나르시시스트는 보상 행동에 들어갑니다. 통제력의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이고 강도 높은 조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심리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 책임 전가, 감정적 조종의 강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이 단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것이 사실 당신이 압박감 속에서 무너지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압박을 견뎌낸다면 그들은 다음 수순으로 넘어갑니다. 융이 비행 원숭이라고 불렀던 존재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나르시시스트의 조종 캠페인에 동참하여 당신을 공격하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정문화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해 그들을 자신의 편, 즉 당신의 공격수로 만드는 것이죠. 이는 융이 특히 교활하다고 지적한 매우 정교한 심리 전략입니다. 이제 곧이어 펼쳐질 세 번째 단계는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국면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식과 최후의 반격 단계입니다. 마침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자신의 조종에 완전히 면역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적 치욕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아 전체를 위협할 만큼 깊은 심리적 상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들은 융이 경고했던 이전의 어떤 조종보다도 더 파괴적일 수 있는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 전도입니다. 그들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정신 상태와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마지막 전략의 핵심은 나르시시스트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당신을 가해자로 모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스테로이드를 맞은 그림자 투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전략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파고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종이 아닙니다. 당신을 주변의 지지 기반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설계된 심리적 테러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흑색 선전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당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처럼 보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 때문에 자신이 걱정되고 혼란스럽고 상처받았다고 연기합니다. 하지만 이 연약함의 가면 뒤에는 동맹군을 모집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식별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민을 당신을 향한 무기로 바꿔버립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의 고립입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하나씩 망가뜨리며 당신을 지지망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분리시킵니다. 친구, 가족, 동료들의 마음에 당신의 인격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이때 그들은 거짓말을 믿게 만들기 위해 진실 샌드위치라는 특정한 심리 기술을 사용합니다. 명백한 사실들 사이에 교묘하게 거짓말을 끼워 넣어 이야기 전체가 신빙성 있게 들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검증 가능한 사실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법에 매우 취약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강도를 전례 없이 높입니다. 만약 그들이 교활하다면 그들은 당신을 교활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폭력적이라면 당신이 폭력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투사가 효과적인 이유는 확증 편향 증폭이라는 심리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비난을 들었을 때 그것이 당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비난을 뒷받침할 증거를 무의식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서사를 완전히 다시 씁니다. 현실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기법을 언제 사용해야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트레스, 슬픔 또는 인생의 큰 변화를 겪고 있을 때, 즉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립니다. 심리적 방어력이 약해진 당신은 자기의심과 혼란에 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가스라이팅은 극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체계적인 심리적 공격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특정 인식뿐만 아니라 당신의 합리적 사고 능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이 불안정하고 믿을 수 없으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암시합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이 특정 사건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의 현실감 전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현실 침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력, 판단력, 인식에 대한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공격하여 당신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신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당신의 장점을 약점으로 재구성하는 데 능숙합니다. 만약 당신이 독립적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이 있다면 오만하다고 할 것이고,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통제하려 든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모든 긍정적인 특성은 극단으로 치달으면 부정적인 면을 가질 수 있다는 작은 진실의 조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재구성 기법은 특히나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감정적 테러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융은 나르시시스트적 조종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림자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어두운 경험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란 조종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 즉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융은 회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조종에서 살아남는 경험은 종종 심리적 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심리 패턴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적 조종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람들은 종종 향상된 직관력, 더 강한 경계 설정 능력, 그리고 타인의 심리적 조종을 인식하는 뛰어난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강화된 인식은 미래의 조종 시도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며
종종 더 진실되고 충만한 삶으로 당신을 이끌어줍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전적으로 그들의 왜곡된 현실에 당신이 심리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심리 게임에 참여하기